VOA 세계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 정부가 지원한 39억 달러의 자금을 수령했다고 우크라이나 총리가 5일 밝혔습니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날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세계은행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이 같은 액수의 자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슈미할 총리는 이번 자금이 2024년 미국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직접 예산 지원이라면서 올해 미국으로부터 총 78억 달러의 직접 예산 지원을 받을 것이며 이는 우리가 올 회계연도를 자신 있게 지내도록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교사와 국가응급서비스 직원 등 공무원 급여와 이주민, 저소득가정, 장애인 지원에 사용될 것이라고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마르첸코 장관은 이번 지원금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부채 부담을 늘리지 않고 우선적 사회 인도 지출분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2022년 2월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미국으로부터 받은 이 같은 직접 지원 예산 지원은 약 270억 달러이며 이는 600억 달러 규모 대규모 지원 패키지의 일부라고 마르첸코 장관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직접적 자금 지원 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2014년 이후 총 581억 달러, 2022년 2월 24일 전면 침공 시점 기준으로는 553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5일 이란을 방문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와 인테르팍스 통신은 쇼이구 서기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알리 아크바르 아마디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군 참모총장 등 이란 고위 인사들과의 회동을 위해 이란 테헤란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쇼이구 서기는 방문 중 안보와 무역, 경제 현안부터 영내외 안보에 이르는 광범위한 양자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밝혔습니다. 쇼이구 서기의 이번 방문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1인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지난달 31일 이란에서 암살당한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후 이란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란과 광범위한 협력을 위한 협정체계를 준비해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쇼이구 서기는 지난 5월까지 국방장관을 지낸 인물로 국가안보회의 서기직과 함께 러시아 방위산업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민자 망명에 반대하는 폭력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제 영국 북부 로더햄의 망명 신청자 수용 호텔 앞에 운집한 700명 규모의 반이민 시위대는 경찰에게 벽돌을 던지고 호텔 창문을 부수고 방화를 저지르는 등 폭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10명이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리버풀과 브리스톨, 타머스, 미들스브로, 벨파스트 등지에서도 정부의 난민 망명 수용에 반대하는 폭력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한편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이 같은 시위를 극우 폭력 행위라고 비난하고 가해자들은 강력한 사법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오늘 전국 경찰청장들과 긴급 대책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영국 내 망명 반대 시위는 지난주 영국 북서부 사우스포트에서 발생한 흉기 공격으로 3명의 어린이가 숨진 사건의 용의자가 이민자라는 거짓 정보가 퍼지면서 확산했으며 지금까지 420명이 체포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오늘 보도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최근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면서 총리가 사임하고 인도로 피신했습니다. 인도의 CNN 뉴스 18 방송은 오늘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를 떠나 이날 인도 동북부 가타르 알라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와커 우스자만 방글라데시 육군 총사령관은 방송연설에서 하시나 총리의 출국 사실을 확인하면서 곧 임시정부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수천 명의 방글라데시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다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5일 월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대규모 전방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해당 무기체계 성능과 전략화 여부에 대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계속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조율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독일이 한반도 안정 유지를 위한 유엔군 사령부에 새로 합류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안보에 대한 독일의 기여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8에서 26도, 최고기온은 25에서 32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대규모 전방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해당 무기 체계 성능과 전력화 여부에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방지대에 배치되는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인계 인수식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4일 평양에서 열린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인계 인수식에 참석해 연설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미사일 발사대 250대가 국경 제1선 부대에 인도됐다며 압도적인 공격력과 타격력 우세, 그리고 화력 임무 공간 다각화 실현을 언급하고 특히 전술핵의 실용적 측면에서도 효과성을 제고하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인도된 무기체계는 사거리가 110km가량인 근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라의 발사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발사대는 조만간 한국과의 군사분계선 일대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은 또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일체 핵 위협을 억제하고 그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보다 완비되고 보다 향상된 수준의 핵 역량 태세를 구비하겠다며 우리의 힘은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CRBM 발사대를 대규모로 전방 배치한다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성준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남 공격용이나 위협용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제 전력화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군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 감시하고 있고 북한이 공개 보도한 무기 체계에 대해서 그 성능과 전력화 여부에 대해서는 추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공개한 발사대는 바퀴 6개 달린 차량에 사각형의 발사관을 4연장 형태로 얹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발사대 250대가 동시에 가동되면 한꺼번에 1000발을 날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소형 핵탄두 개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들 발사대가 모두 전술핵 미사일용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분명한 것은 북한이 다양한 핵 투발 수단을 개발함으로써 미 한해 미사일 방어망에 큰 부담을 주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투발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미가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다양화하면은 문제가 한국과 미국이 그만큼 이것을 막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북한판 맞춤형 확장 억제를 완성해 나가는 단계다라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김 기자,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에서 미국에 보낸 메시지는 없었나요? 김 위원장은 대화도 대결도 우리의 선택으로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보다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은 대결이라는 것이 30여 년간의 미국과의 관계를 통한 총화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결코 몇 년 동안 집권하고 물러나는 어느 한 행정부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대를 이어 상대하게 될 적대적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다만 김 위원장의 연설이 비록 대결에 무게를 두었지만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두었다며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은 미국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을 자제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의 이번 인수인계식은 하반기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실드를 앞두고 진행됐다는 점에서 북한식의 대응 경고라고 봐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행사가 최근 미한 동맹 사상 처음 실시된 핵과 재래식 통합 도상 연습과 오는 19일부터 시작하는 UFS 훈련을 겨냥한 무력 시위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서 이제는 미국 추종 국가들도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면서 강력한 힘의 구축으로 담보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한의 확장 억제 강화를 자신들의 핵 무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한 겁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한국이 핵과 재래식 통합 도상 연습을 한 것처럼 북한도 자신들이 전술핵 투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화성 11라 미사일을 전방 지역의 재래식 부대와 결합해 북한판 CNI를 보여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화성 11라와 같은 핵 투발 수단을 전용 군단에 배치함으로써 핵 그림자 전략을 실제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당연히 지금 한미 CNI는 더욱 강화돼야 됨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핵 개발이 이젠 한반도 핵 경쟁으로 이어지는 국면이라며 장기적으로 북한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협력체가 이제 질적으로 전환되는 단계에 왔다. 이건 북한에게 기회 요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다종다양한 핵무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 유지와 군수 보급의 천문학적인 더이라고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네. 이번 인수인계식은 압록강 유역 대규모 수해로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건데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기념식 연설 전 발사대를 돌아보며 온 나라가 큰 물 피해 복구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시기임에도 신형 무기체계 인계 인수 기념식을 진행하는 건 국방력 강화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정체 없이 밀고 나가려는 당의 투철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 분야 성과를 홍보해 내부 결속을 꾀하고 이를 통해 수해로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겠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한국 정부의 수해 관련 인도적 지원 제의에 대해 첫 반응을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침수 지역에 투입돼 주민 4,200여 명을 구출한 공군 직승 비행부대, 즉 헬기 부대를 2일 축하 방문해 훈장을 수여하고 격려 연설을 했다고 지난 3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지금 적들의 쓰레기 언론들은 우리 피해 지역의 인명피해가 1,000명 또는 1,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그리고 구조 임무 수행 중 여러 대의 직승기들이 추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날조된 여론을 전파시키고 있다고 한국 언론을 비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모략선전에 집착하는 서울 것들의 음흉한 목적은 뻔하다며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한국 정부의 지원 제의를 사실상 묵살한 것이라며 수해 관련한 북한 내 정보 통제 차원의 대응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북한 정권이나 김정은에게 향하지 못하도록 이 수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일종의 덮어버리기 위한 북한 내부에 대한 정보 조작이 주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정부는 압록강 유역에 지난달 말 내린 집중호우로 북한 신의주시와 의주군 등에 심각한 수해가 나자 지난 1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구호물자 지원을 제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계속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조율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날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이 최근 미국의 대선 전후로 북한 정권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한 질문에 이러한 핵실험은 영내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As we've mentioned before, those tests are extremely destabilizing to the region, and we want to see a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이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최근 인도태평양 순방 중 도쿄에서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한 걸 거론하면서 당연히 북한의 계속되는 불안정한 행동이 화두에 올랐으며 이는 일주일 내내 대화의 큰 토픽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가 계속 모니터할 것이라며 우리는 항상 한국, 일본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결단만 내리면 가능토록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결정이 미국 대선을 전후에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비핀 나랑 국방부 우주정책 차관보가 전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계속 핵전력을 증대한다면 미국은 핵태세와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핵자산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의 발언을 모두 보진 못했다며 우리가 원하는 건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I haven't seen all of his comments. Certainly what we want to see is a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앞서 나랑 차관보는 1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궤도에 변화가 없다면 현재 배치된 우리 핵전력의 규모나 태세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We now find ourselves in nothing short of a new nuclear age. An unprecedented mix of multiple revisionist nuclear challengers. 다만 나랑 차관보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나랑 차관보는 한국이 미한 핵협의 그룹을 통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보다 확장 억제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가 되는 게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의 여러 전문가들은 미국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가 미래에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인 건 분명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특별고문을 지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최근 VOA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시아 정부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며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N뉴스 김영권입니다. 독일이 한반도 안정 유지를 위한 유엔군 사령부에 새로 합류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안보에 대한 독일의 기여에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2일 독일이 유엔군 사령부의 1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로 한 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피트 응우옌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독일의 유엔사 신규 가입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다국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독일의 귀중한 전문성과 재원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유엔사에 합류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신호를 보내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어려운 시기에는 평화적 협력의 기반으로서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른 이들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그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국이었던 독일은 앞서 이날 유엔사의 18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한국전 당시 의료지원을 했지만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의료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 2018년이 돼서야 비로소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유엔사는 2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한국,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의 가입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기념식에서 우리는 힘의 법칙이 아닌 규칙의 힘을 믿는다며 유엔사에 합류해 한반도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 럭키메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도 이 자리에서 독일의 유엔사 합류가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며
오늘부터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에 앞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피스토리우스 장관과 회담을 갖고 독일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으로 한국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북한 위협 공동 대응을 위한 새 동반자를 얻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독일의 유엔사 가입에 대해 데이빗 맥스웰 아테젤락스터 부대표는 2일 VOA에 통화해서 중요한 진전이라며 독일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an important step forward. It's a demonstration that Germany supports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특히 유럽에 있는 독일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유엔사에 합류한 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으로 구성된 침략자의 축을 고려할 때 같은 생각을 가진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안보는 상호 연결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유엔사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한반도 유사시 독일이 한반도의 평화 안보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사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의 사령부로 주한 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합니다. 또 한국전쟁 전정협정의 유지를 감독하고 협정 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현재 회원국으로는 새로 합류한 독일을 포함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18개국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고가의 수입 외제차가 포착되는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모든 운송수단의 대북 반입이 금지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독려할 것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해가 발생한 지역을 현지 시찰하면서 고가의 외제 수입 차량을 이용한 것이 포착된 데 대해 대북 제재의 운송수단 반입 금지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일 VOA의 관련 질의에 유엔 안보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운송 차량 공급과 고급 자동차 공급을 모두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통해 모든 회원국들이 제재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7일 폭우로 압록강 수위가 높아져 평안북도 신의주 일대가 물에 잠기는 등 인명, 경제적 피해가 속출하자 수해 현장을 직접 시찰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일본 도요타사의 고급 브랜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렉서스 LX600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타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해당 차량은 미국 판매 기준으로 신차 가격이 미화 약 11만 달러에 달하는 고가 제품입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2020년 8월에도 렉서스의 대형 SUV 차량을 이용해 황해북도 수해 현장을 둘러봤었습니다. 렉서스 SUV로 추정되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북한에서 포착되는 데 대해 VOA는 일본의 자동차 기업 토요타 미주 본사 측에 수차례 질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토요타 미주 본사 커뮤니케이션 팀은 앞서 지난 3월과 4월에 잇따라 자사 차량이 김 위원장의 이동 행렬에서 포착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토요타는 수출 통제 및 제재법을 포함해 사업을 운영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뿐 아니라 모든 운송수단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난해 말부터 잇따라 고가의 해외 수입 차량이 포착되면서 제재 위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관련 보도에서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이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최고급 세단인 S클래스를 타고 회의장에 도착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벤츠 본사는 VOA에
언론에 보도된 사진에 나온 차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유입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에도 벤츠를 비롯해 일본 토요타 차량, 미국 포드 차량 등에 잇따라 김 위원장의 이동 행렬에서 포착됐습니다. 미국 포드 본사는 이에 대해 VOA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면서 북한 또는 북한 대리인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고가 외제 차량 수입 의혹에 대해 북한 내부의 사치품 조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탈북민 출신 전문가는 김정은 위원장 비서실 직속 인력들이 대리인을 통해 유럽 등지에서 고가 차량을 들여오는 방식으로 제재망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유럽에서 사온다고 하게 되면은 유럽에 나가 있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사되 본인 이름으로 계약은 못 쓰니까 그 현지 파트너한테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게 되는데 일단은 그 사람도 돈을 받아야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나와 있는 사람이 돈을 송금을 하든지 아니면은 중국이나 다른 쪽에 나와 있는 북한 대표부에서 그 사람한테 뭐 송금이 진행이 된다든지. 그래서 이게 지금은 제재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만 송금될 확률이 높습니다. 뭐 2번, 3번을 거쳐서.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선박무역회사 부대표를 지내다 탈북한 글로벌 피스재단의 이현승 연구원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외교관을 통하지 않고 북한과 연결고리를 찾기 힘든 제3자를 통해 고가 차량 등 사치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대북 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치품의 이동 경로를 겨냥하는 것보다는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커넥션에 대한 계좌 조사와 동결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사치품을 막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이제 유럽이나 이제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커넥션의 이 계좌 동결에 대해서 더 많이 힘을 쏟는 게 그 사치품 중단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유엔 제재에 위배되는 고가의 수입 외제차가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데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3년 안보리에서 대북결의 20945가 채택된 직후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 결의를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로 규정하고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5개 대북 지원 국제기구 업무를 총괄하는 유엔 상주 조정관이 수해 지원을 위해 북한으로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적십자 연맹도 국제 지원들의 북한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콜롬바노 주북 유엔 상주조정관이 우리는 지난 주말 시내주시와 의주군 일대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롬바노 상주조정관실은 지난 27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북한에 대한 지원 계획 등을 묻는 VOA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공식적인 사상자 보고는 없지만 상주 조정관은 피해 지역 내 생계수단 손실에 대해 북한의 위로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이 같은 노력뿐 아니라 장기적인 복구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에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도 VOA에 북한으로의 복귀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FRC 공보실은 우리는 홍수에 따른 영향에 매우 우려하며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북한 적십자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국경이 개방되고 국제협력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IFRC 국제직원들의 북한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이날 북한 수해와 관련한 VOA 질의에 유엔 및 다른 대북인도 지원 행위자들과 북한 홍수 상황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스웨덴은 유엔 기구 및 국제적십자사, 적신월사 등 북한 내 인도주의 단체를 지원하는 주요 기부국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VOA 관련 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홍수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많은 희생자 발생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7일 폭우로 압록강 하류에 있는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에서 주택 4,100여 세대와 농경지 3,000 정보를 비롯해 공공건물과 도로, 철길 등이 침수됐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수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해 복구 활동
활동 등을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수해와 관련해 소집한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언급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관련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1일 북한의 수해 구호물자 지원을 전격 제의했습니다.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어려움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의 견제에서 북한의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후 남북 연락 채널 통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2일 현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북지원감시단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는 2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The issue here, though, is really in an emergency, where people are on rooftops or something. 교수는 국제사회는 북한이 홍수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북한이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원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문서에 서명한 가운데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삼국 협력의 진전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영내 공동의 위협에 맞서 협력하려는 한일 양국의 노력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잭 리드 의원은 미한일 국방장관이 최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한 데 대해 삼국의 안보 파트너십을 제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의 리드 의원은 이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근 아시아 순방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오스틴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을 위해 역사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은 모두 신뢰를 구축하고 영내 공동의 위협에 맞서 협력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일본, 한국, 미국 간의 삼국 관계에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일 미군을 합동군사령부로 격상하는 건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며 주일 미군과 주한미군은 외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 필리핀, 한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동맹을 통해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상원 군사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과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의원, 군사위원장인 마이클 로저스 의원실에도 관련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오스틴 장관과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로누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에서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협력각서는 삼국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담은 첫 문서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삼국은 국방장관 회의와 합참의장 회의, 미한일 안보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삼국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연간의 3자 훈련 계획에 기반을 두고 프리덤 엣지 등 3자 훈련을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브루스 콜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2일 VOA에 미한일 국방장관이 서명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대해 향후 3국의 지도부가 바뀌어도 지금까지의 중요한 진전을 되돌릴 가능성을 적게 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more explicitly linking the three countries. 그러면서 이번 문서는 미한일 3국을 더욱 분명하게 연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핵 역량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는 현재로서 시기상조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다만 북한 등의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차원에서 전략적 논의를 계속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일본 석좌는 1일 VOA에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방장관실 동북아시아 국장도 지낸 존스톤 석좌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진전은 분명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가 잘 작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의 주된 이점은 미국의 공약에 대한 확신을 한국에 주는 것이지만 군사적 가치는 거의 없다며 워싱턴 선언이 한반도 인근과 주변에 전략 자산을 더 정기적으로 배치하는 등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미한 관계가 굳건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안심을 한국에 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공약의 궁극적인 확증은 2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이며 이러한 공약이 확고한 이상 전술핵 배치는 효용성이 제한적이며 오히려 미국의 확장 억제의 신뢰성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우려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스톤 석좌는 다만 여전히 불필요하기는 하다는 전제 아래 위협의 진화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리는 것은 유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데니스 와일더 조지타운 대학 교수도 이날 VOA와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생각해볼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전술핵 한국 재배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extended deterrence of Korea has worked and worked well for generations.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만약 우리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면 그것은 확장 억제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2022년 발표된 핵태세 검토 NPR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지도부를 전멸시킬 것이라는 점이 분명히 담겼다며 북한이 사용하는 무기가 전술핵이든 전략핵이든 상관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uclear posture review, what we have said very clearly to the North Koreans is if you use any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 브랜다이스 대학 교수는 이를 VOA와 전화통화에서 지금이 전술핵 재배치를 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도 동맹이 고려해야 할 선택지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의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군이 한국 내 공군 기지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매우 꺼린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U.S. military is very reluctant to deploy nuclear weapons.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는 동맹이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적절한 시기와 상황인지 여부는 정부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를 VOA와 화상통화에서 전술핵 배치가 억지력을 높인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hen a nuclear weapon is placed somewhere, no one knows for sure what the yield is. 맥스웰 부대표는 핵무기가 어딘가에 배치되면 고위력인지 전략핵인지 전술핵인지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다며 특히 여러 개의 핵무기가 배치된 경우 핵무기의 효과를 판별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술핵 한반도 배치가 김정은을 억제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면서 김정은과 시진핑, 푸틴에게 우리가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들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할 능력이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방부 국방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있는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를 VOA와 화상통화에서 북한이 수십 개의 핵탄두를 보유했고 무기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는 합리적 제안이라면서도 지금이 재배치 시기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북한 핵무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s there a possibility of using that effectively as leverage to get back to some kind of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in a way that would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대선 이후에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11월 대선 이후 차기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할지는 알 수 없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그의 한반도 정책은 전술핵 재배치 여부를 훨씬 넘어서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rump might see South Korean nuclear weapons as an alternative to the alliance. Not just an alternative to U.S. tactical nuclear redeployment to the peninsula. 오헨런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그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단순히 미국 전술핵 배치에 대한 대안이 아닌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대안, 안보조약 유지에 대한 대안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반도 문제가 해리스 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라는 징후가 없다며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이 문제에 어떤 입장을 가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트럼프나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며 전반적으로 해리스가 현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NPT 평가 준비회의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촉구하는 의장 요약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폐막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의장 요약문 채택이 무산됐는데 러시아는 각국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년 열릴 예정인 핵확산 금지 조약 11차 평가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가 2일 종료된 가운데 북핵 문제 등을 지적한 의장 요약문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이번 준비위원회 의장을 맡은 카자흐스탄의 아칸 라흐메툴린 대사는 2일 이번 의장 요약문 채택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We regret that once again we were not able to reach consensus on a 라흐메툴린 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회원국이 의장 요약문 채택에 반대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준비위원회가 매우 어려운 도전적인 상황에서 개최됐다며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임무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NPT 회원국들은 지난달 22일부터 제네바에서 제2차 준비위원회를 열고 핵 군축과 핵 비확산, 영내 사안 등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공유하고 그 결과를 종합한 의장 요약문을 심의하고 채택할 예정이었습니다. 의장 요약문 채택 심의 중에 발언한 러시아 측 대표는 이번 초안에는 정치적인 이유와 입장 차이로 모든 국가들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clear that you were not able to include the views of all states, both because of political reasons and because there are quite significant differences. 이번 채택이 무산된 의장 요약문 초안에는 북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안은 회원국들이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고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약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를 재확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회원국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이에 대한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전하고 회원국들은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상기하며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 6차례를 규탄하는 한편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은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상기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NPT에 복귀하고 IAEA 안전 조치를 완전히 준수하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핵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1985년 NPT에 가입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가 공개되지 않은 두 곳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1993년 3월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했지만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 또다시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주용철 제네바 주재 참사관은 공화국의 국방력 강화 조치는 유엔 헌장과 그 외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면서 모두 미국과 동맹국들의 직접적인 위협
위협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개최됩니다.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2026년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3차례의 준비위원회가 열립니다. 앞서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1차 준비위원회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을 지적한 의장 요약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폐막됐습니다. 제3차 준비위원회는 오는 2025년 4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뉴욕에서 열립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당국이 북한 핵과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데도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한 국방당국이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미한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 회의를 갖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연합 억제 및 방어 실효성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를 제시카 앤더슨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양측은 회의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이 한반도와 영내 불안정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군의 역량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은 동맹국의 대량 살상 무기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미국 국방부의 국제 안보 프로그램으로 미한 양국은 지난 2019년에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 파트너십 관련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영내 대량 살상 무기의 불법적 확산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데 공감하고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국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공격 시 동맹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전투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결과 관리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관련 군부대 간 교류와 협력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또 올해 치러진 핵, 생화, 화생방 분야 연합훈련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담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 대응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를 통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리처드 존슨 미국 국방부 핵 대량 살상무기 정책 담당 부차관보와 윤봉희 한국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양측 수석 대표로 양국의 관련 분야 주요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도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개최 소식을 전하고 양국이 북핵 및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한 국방부는 화생방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막고 공동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1997년 대확산회의 연례협의체를 출범했으며 2017년부터 대량 살상 무기 대응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B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미한 양국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의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추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궤변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습니다. 주영철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앞서 지난 3월 열린 군축회의에서 한국 대표부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추구를 비판한 데 대해 핵 보유국인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된 우리의 입장에서 강력한 군사력 보유는 국가 안보를 지키고 나라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한 양국 국방당국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 데 대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2일 북한이 한반도를 넘어 영내에 제기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미한 양국의 인식이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특히 이번 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북러 무기 거래와 불법적 확산이 영내 안보를 저해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come to an agreement with Russia to provide Russia with ammunition. 북러 군사협력이 단순한 포탄 지원에 그치지 않고 미사일이나 핵 기술 공유 등 확산 문제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와 관련해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의 외교적 해결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양국의 우려가 이번 회의 결과에 담겼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북한을 억제하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막기 위해 영내 군사 동맹과 다자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강화해 왔다면서 이번 회의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what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been doing with the ROK in Japan is to strengthen. 세이모 전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한국 및 일본과 국방협력과 훈련, 정보 공유 측면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기보다는 기존의 국방정책을 강화하면서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VOA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8에서 26도, 최고기온은 25에서 3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26도에서 최고 31도, 안주 최저 24도, 최고 30도, 남포 최저 26도, 최고 32도 기록하겠습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지역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24도, 최고 29도, 수풍 최저 22도, 최고 28도, 강계 최저 23도, 최고 30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일부 지역은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해주 오후에 비 그치고 구름만 많겠습니다. 최저 26도, 최고 31도 되겠습니다. 용년 역시 오후에 비 그치고 구름만 많겠습니다. 최저 26도, 최고 31도. 개성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26도, 최고 32도 되겠습니다. 사리원은 최저 26도, 최고 32도 되겠습니다. 신계 최저 25도, 최고 31도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함흥 최저 24도, 최고 31도, 장진 최저 19도, 최고 25도, 해산 최저 21도, 최고 29도 되겠습니다. 강원도 흐리고 일부 지역은 한때 비 오겠습니다. 원산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32도. 평강은 하루 종일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31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청진 최저 24도, 최고 28도. 선봉 최저 23도, 최고 27도. 삼지연 최저 18도, 최고 25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5m, 먼바다 역시 오전 오후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서해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0.5에서 1m, 먼바다는 오전 0.5에서 1.5m, 오후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일본 주요 주가 지수가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아시아 주요 주가가 오늘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주요 주가 지수인 니케이 주가는 이날 4,451.28포인트 폭락하며 직전 거래일보다 12.4% 하락한 31,458.42로 장을 마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1987년 10월 20일 블랙 먼데이 당시 낙폭이었던 3,836포인트보다 큰 것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하락률로는 당시 14.9%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 종합주가지수 토픽스와 니케이 선물 주식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오후 한때 발동됐었습니다. 이 같은 사태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다음 달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대폭 인하 전망 등으로 인한 엔화 대비 달러화 약세 등이 작용한 것으로 일본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한국 코스피 지수도 이날 전장 대비 234.64포인트 하락한 2441.55의 거래를 마쳤으며 이는 2008년 10월 24일 이후 16년 만에 최대 낙폭이라고 한국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증시도 이날 오후 한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가량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이밖에 타이완 증시도 8%, 싱가포르는 5% 넘게 하락했으며 홍콩, 상하이, 인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증시도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 정부가 지원한 39억 달러의 자금을 수령했다고 우크라이나 총리가 5일 밝혔습니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날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이날 세계은행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이 같은 액수의 자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슈미할 총리는 이번 자금이 2024년 미국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직접 예산 지원이라면서 올해 미국으로부터 총 78억 달러의 직접 예산 지원을 받을 것이며 이는 우리가 올 회계연도를 자신 있게 지내도록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교사와 국가응급서비스 직원 등 공무원 급여와 이주민, 저소득가정, 장애인 지원에 사용될 것이라고 세르이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마르첸코 장관은 이번 지원금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부채 부담을 늘리지 않고 우선적 사회 인도 지출분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2022년 2월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미국으로부터 받은 이 같은 직접 예산 지원은 약 270억 달러이며 이는 600억 달러 규모 대규모 지원 패키지의 일부라고 마르첸코 장관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직접적 자금 지원 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2014년 이후 총 581억 달러, 2022년 2월 24일 전면 침공 시점 기준으로는 553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5일 이란을 방문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인테르팍스 통신은 쇼이구 서기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알리 아크바르 아마디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군 참모총장 등 이란 고위 인사들과의 회동을 위해 이날 테헤란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쇼이구 서기는 방문 중 안보와 무역, 경제 현안부터 영내외 안보에 이르는 광범위한 양자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러시아 국가안보회의가 밝혔습니다. 쇼이구 서기의 이번 방문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1인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지난달 31일 이란에서 암살당한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후 이란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란과 광범위한 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을 준비해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쇼이구 서기는 지난 5월까지 국방장관을 지낸 인물로 국가안보회의 서기직과 함께 러시아 방위산업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최근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면서 총리가 사임하고 인도로 피신했습니다. 인도의 CNN 뉴스 18 방송은 오늘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를 떠나 이날 인도 동북부 아가르탈라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육군 총사령관은 연설에서 하시나 총리의 출국 사실을 확인하면서 임시정부가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